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23강 자기견해 포인트 5가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견해까지 설명하면 대략적으로 논술에서 요구하는 질문들,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견해까지 하면 대략 뼈대에 대한 설명은 대략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고 챕터 3, 그러니까 챕터 3까지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어지간한 대학,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0에서 90% 대학의 어떤 문제들은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상위 1% 부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앞에 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정돈하고 개념화한 부분이라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자기견해 부분까지만 잘 마무리하더라도 어지간한 대학들은 다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231쪽이고요. 자기견해 부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기견해는 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다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1, 2, 3을 활용하여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관해 논술하시오. 자신의 견해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논술하세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가의 주장을 요약하고 나다라마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래서 자신의 견해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고 가다를 토대로 애국심의 양가적 성격을 쓰고 그것을 관련시켜 라마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에 관해 논하시오. 그죠?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논하시오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논하시오, 논술하시오,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런 형태가 자기 견해를 물어보는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국가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자신의 견해입니다. 제가 지금 논제만 후다닥 읽었는데요. 아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주제를 정확히 던져주는 경우가 있고 안 던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자신의 견해의 경우 논제에서 논의해야 될 주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던져주는 경우가 있고 주제를 분명하게 던져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제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자신의 견해는 일단 주제가 없을 때는 그 주제가 뭔가 문제가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주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설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여론 형성,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뭔가 자신의 견해를 쓰라. 왜 내요? 뭔가 문제가 되니까 내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쓰라고 두루뭉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어떤 그냥 상투적으로 제시문 요약 정리하듯이 쓰는데 자신의 견해를 쓸 때는 이 주제의 핵심되는 쟁점, 문제 상황을 학생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분량입니다. 분량.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분량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긴 분량을 요구하는 데가 있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긴 분량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유도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즉 제시문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플러스 알파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연습 문제 23. 위에 5개의 논제 중에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논제에서 낮은 순서로 번호를 한번 써봐라. 자, 앞에 문제 5개 살펴봤잖아요. 그죠? 5개의 문제를 보면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문제에서 낮은 문제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분량을 한번 보죠. 천자, 천자, 천자. 오우, 자유도가 어때요?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써야 되었던 여백들이 많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분량이 좀 짧죠. 그죠? 짧죠. 자, 가장 자유도가 낮은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600에서 690자를 쓰는데 제시문이 가나다라마. 어때요? 제시문이 5개나 있어요. 애국심의 양가적 성격을 쓰고 그것과 관련해서 라마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를 논하라. 자,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를 논하라고 했지만 제시문의 개수가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거는요, 학교가 의도하는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즉 자신의 견해지만 학교가 의도하는 답이 라마를 바탕으로 보면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한다. 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마를 바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국대도 한번 볼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인 민족주의에 관해서 논하라. 어때요? 요거네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활용해서 다의 국가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라. 제시문은 3개인데 글자 분량이 600자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50자 곱하기 제시문 개수 하면 대략 분량이 나오죠. 그죠? 150자 곱하기 제시문 개수 몇 개? 3개죠. 450자죠. 내가 쓸 수 있는 게 약간 플러스 알파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유도가 거의 없어요. 자유도가 약간 있어요. 약간 5번 제시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자 분량 한번 봅시다. 천자 분량. 가장 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요 3가지 중에서. 그죠? 1, 2, 3을 활용해서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관해 논술을 하세요. 이 2번 문제가 가장 자유도가 높아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 던져주고 그냥 논술을 하라죠. 그죠? 그렇지만 연대 문제는 어때요? 뭔가 요구하는 게 조금 많죠. 상상, 주체,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요구하는 바가 조금 더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더 많죠. 바의 주장을 요약하고 나다라마에서 논거를 찾아 바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어때요? 요구하는 바가 더 많죠.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자유도가 가장 높은 건 고대 문제, 그 다음 연대 문제, 중간 서강대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5번 당국대 문제, 자유도가 가장 낮은 건 4번 동국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설명을 해놨지만 자유도 순서대로 쓰면 여기 쭉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따라서 자기 견해를 쓰는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견해네? 진짜 내 맘대로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견해를 요구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자유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보고 분량이 짧고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 자기 견해라고 할지라도 논술하세요. 혹은 논하시오.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학교가 원하는 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을 묻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견해는요, 기준을 묻는 문제예요. 기준.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견해, 진짜 내 견해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논술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논술셈?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뭐
이런 자신의 견해를 나열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학교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논술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로서의 여러분의 견해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대학이. 여러분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즉 논술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술셈은 뭔가 멋지다 라고 예를 들어서 논리를 폈다,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인간이, 이 학생이 논술셈이 멋지다라고 하는 이유 근거가 정확히 뭔가를 자기 스스로 구성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 논술셈은,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멋지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학생이 제시한 기준이 정당함을 입증해야지만이 좋은 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대학은 여러분들의 견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해를 펴는 과정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정당하며, 이 기준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논증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뭔가 환경 파괴, 빈곤, 폭력, 난민, 전쟁, 소통, 이런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견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건 대학의 출제자들도 답을 못 내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고 어떤 기준에서 사고해서 자기만의 논리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가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진짜 여러분의 자기 견해를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견해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판단이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논리적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논의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동체와 뭔가 민주주의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를 명확하게 밝히세요. 자기 견해의 문제를 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기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기 견해가 이제 이런 점에서 좀 비판이랑 어떤 점에서 다르냐? 보통 자기 견해는 보통 판단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 이다 아니다, 뭔가 좋다 나쁘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비판에 대해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견해는 어떤 점을 요구하는 거냐면, 더 나아가서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에 더 나아가서 자기 견해는 무엇까지 요구하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까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판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는 내 논리의 어떤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내가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학생들은 자기 견해를 쓰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어떤 비판까지만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비판까지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글까지 쓰기를 요구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다. 이걸 자기 견해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기 견해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느냐? 첫째, 자기 자신의 견해를 묻는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공동체와 여론 형성을 물었다. 그럼 공동체와 여론 형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사회적 합의와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이 문제를 물었을 때는 그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돼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안 물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견해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이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한 기준은 뭐다. 근데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쓸 때 1번을 중요하게 여겨서, 즉 상황 파악,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2번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심각하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을 자꾸 써요. 아니에요. 2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1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환경 문제가 진짜 오늘날 어떤 인간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바라본 가장 큰 핵심적인 기준은 인류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류의 생존과 어떤 점에서 직결되어 있나? 근거를 내는 거죠. 병렬, 첫째, 둘째, 셋째. 인류의 생존이 심화시키는 겁니다. 인류의 생존이 식량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고, 식량의 문제가 발생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또 어떻게 생기고, 이제 점점 심화하는 거죠. 식량의 문제가 물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수직 수평적 이유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건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심화, 반박, 재반박. 더 나아가서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러한 구체적 사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주장이 타당해.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장, 자기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정당한가를 수직수평적 이유, 근거, 병렬, 심화, 반박, 재반박을 통해서 보여주고, 구체적 사례까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과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쓸 때는 이 5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대 문제, 연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5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들 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받습니다. 논법.com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부분 질문들 하시고, 잘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23강 자기 견해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논술에 있어서 강의는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니까요. 차근차근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